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3일 새벽 모기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 사건의 진전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여러 군데에서 옵티머스를 봐준 흔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의 핵심 4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살기 위해서 검찰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서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둘이 엇갈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7월 초에 이미 상당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수사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최초로 상세한 진술을 받았던 것은 검찰이 윤석호 옵티머스 사내 이사한테 무려 37쪽짜리 자필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7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석 달 전입니다. 이때 이거와 별개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이 있었다고 했죠. 이 문건도 정관계 로비 리스트인데 한 20여 명 정도가 그 안에 적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 청와대, 그 다음에 각 기재부, 국세청 뭐 이런 데 관계자들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윤석호 이사가 37쪽짜리 자필 진술서를 낸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어떤 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뭐 이 옵티머스 운용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쭉 있다고 하는데 수사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쭉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김재현 대표라는 사람이 그 로비 문건은 이게 이제 김재현 대표가 만든 것을 윤석호 이사가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김재현 대표한테 검찰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재현 대표는 그 로비 리스트는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침 검찰이 이 의혹을 뭐 덮으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윤 총장은 뭐 그 보고 받아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이 윤석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상당히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핵심 4인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실질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부인이 이모 변호사인데 거기도 변호사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청와대로 갑니다. 근데 청와대로 가자마자 이 윤 변호사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내에서의 월 봉급이죠. 봉급이 3배로 뛰었답니다. 원래 500만원씩 받았는데 자기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니까 1,500만원씩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김재현 대표라는 사람이 윤석호 이사와 밀접하기도 밀접하지만 뭔가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 특히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간 뒤에 월급이 3배로 뛰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니까 뭔가 활용한 흔적이 있다. 청와대 행정관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이모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이죠. 이 사람은 작년 10월 달에 갔다가 올해 6월 달에 행정관을 사직을 하는데 그 중간에 또 옵티머스의 주식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어가면서 차명 주식을 보유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이모 전 행정관이 상당한 정도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행정관을 지금까지 7월 초에 이런 로비 뭐 이런 걸 진술을 받고서도 단 한 번만 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이 수사가 의지만 있으면 꽤 잘 굴러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까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핵심 4인방이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 각자도생이라는 4인방은 누구냐면 김재현 대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윤석호 이사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이외에 이동열 이사라는 사람이 있고,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동열 이사와 윤석호 이사가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주요 법인, 거기에 운영진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 보면 윤석호 이사가 책임을 지면 김재현 대표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사건을 해결한다, 이런 문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윤석호 이사가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지면 김재현 대표가 정관계 로비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준다. 아마 둘 사이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윤석호 이사가 검찰에 불려다니고 하면서 이런저런 조사를 받고 하는 와중에서 김재현 대표가 이 문제를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합의가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호 이사가 그래? 그러면은 이제 김재현 대표한테 받았던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을 검찰에 제출해서 자기의 구속을 면하겠다라고 각자 도생의 길로 나선 것으로 보이고, 김재현 대표도 이 윤석호 이사를 지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이동열 이사나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이 사람들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왜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서면요,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팩트들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윤석호 이사와 김재현 대표가 무슨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호 이사는 자기 살려고 자기한테 유리한 팩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김재현 대표는 또 자기 살려고 유리한 팩트를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검찰은, 이게 이제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수들은 자기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 뭐 사실관계를 막 털어놓는데, 이 사람은, 윤석호 이사는 김재현 대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김재현 대표는 거꾸로고. 그러면 두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말을 맞춰보면 검찰을 속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다 구속된 상태에서 따로따로 조사를 하면요, 그래서 두 사람의 퍼즐을 맞춰보면 훨씬 더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사 의지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 수사팀을 증원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이 펀드 사기의 본질 부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정관계 로비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4명의 실명을 적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수사팀을 증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4명의 실명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제 그 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4명이 누구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4명이 만약 펀드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검사라면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펀드와 관련해서 경험이 없는 4사람의 뭐 이성윤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눈속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4명의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또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을 더 대폭 증원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4명을 가지고서는 수사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명단을 받아봤을 테니까 받아보고 이 사람 가지고 수사한다고 야 눈속임 하지 마,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4사람 말고 정말 수사 경험이 있는, 펀드 수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가로 증원하라 이런 지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또다시 어떤 검사들을 파견해달라, 이번에는 뭐 실명을 적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적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시하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펀드 전문가, 전문 수사검사를 만약에 거기다가 증원을 시키면
이 사람이 이 펀드에 관해서 낱낱이 파헤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펀드에 파헤칠 첫걸음은요, 수익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수익자. 이게 사기 펀드인데 이 사기 펀드가 뭐 몇몇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데에는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놨지만 실질적으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채권, 매출 채권 이 부분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이러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걸 밝히는 게 급선무인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금감원의 조사가 나오니까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인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거기까지 안 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제가 보건대는 그런데 명단이 4명의 명단은 일단 대검에 올라가고 그건 이제 증언이 됐으니까 그럼 추가 플러스 알파가 누구냐 하는 부분인데 이 첫 4명은 그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윤석열 총장은 전문 검사를 이 펀드 사기 수사에 전문 검사를 파견하려고 할 게고 만약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렇지 않고 또 문외한을 왜냐면 당장 대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자기가 뭔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그러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속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또 문외한인 검사들을 몇 명 이렇게 보강하는 선에서 대충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간의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검사 증언 문제를 놓고 약간 수싸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그러면 추가 증언에서 또다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눈속임으로 나왔을 때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카드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특수본, 특임검사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죠. 그러나 그 중앙지검에서 요청한 그 검사 명단을 자기 임의로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을 자기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똑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그대로 하되 나중에 서울 동부지검 수사처럼 뭐 보고만 받겠다고 한다든가 해서 이 수사를 한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자 옵티머스 사내이사가 실토한 로비 리스트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증언 지시까지 근데 그 증언 지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